내년 초에 내 동생 결혼식 있는 거 알지? 알지? 그런데 아가씨는 무슨 결혼식을 한참 추울 2월 달에 한대? 아무리 빨리 해도 최소 3월부터 하지 않나? 그때가 가장 싸대. 요즘 괜찮은 예식장은 예약이 꽉 차서 날짜 잡는 것도 힘들다더라.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하는 건데 걔들도 어쩔 수 없겠지. 아가씨 우리 결혼할 때도 자기는 절대 끝까지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역시 임자는 따로 있었구나? 그나저나 축의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네. 그냥 내가 알아서 얼마 주고 말지 뭐. 용돈 모아놓은 것 좀 있으니까 50만 원 정도면 되겠지? 우리 결혼할 때 걔가 10,000원 한 장 준 거 없잖아. 마음 같아서는 나도 똑같이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오빠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50만 원 정도 해주면 되겠지. 괜히 당신 용돈으로 하지 말고 우리 비상금 통장 있으니까 거기에서 꺼내서 써. 당신 그 돈으로 차 바꾸고 싶다고 모으는 돈이잖아.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5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받은 것도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알겠어. 아무리 속도 위반이라지만 너무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저희 신우는 예전부터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이야기해왔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왔으며 친구들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고 심지어 축의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가 결혼할 때도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축의금 안 내겠다고 해서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갔었죠. 하지만 사람 앞날은 모르는 일이라고 저희 결혼하고 겨우 2년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를 사귀더니 얼마 전에 둘이서 제주도 여행 갔다가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답니다. 아이 생긴 김에 그냥 결혼까지 하겠다는데 신우 본인이 주변 사람들 결혼식을 안 챙겨서 청첩장 보내도 올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이랑 50만 원 정도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너희들 동생 축의금으로 꼴랑 50만 원 주기로 했다면서? 네, 어머님. 50만 원이면 저희들 상황에서 충분할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너는 집안의 맏며느리가 손이 왜 그렇게 작아? 100이면 100이지 50이 대체 뭐니? 안 그래도 결혼식에 올 사람도 별로 없고 축의금 들어올 곳도 없다는데 하나뿐인 동생인데 너희들이 좀 신경 써서 잘해주면 안 되는 거니? 100만 원은 저희도 좀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결혼식에 사람 적게 오는 건 아가씨가 친구들 결혼식에 안 가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면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적게 오는데 너희라도 성의를 보여야 할 거 아니냐? 니들이 50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내 딸도 어젯밤부터 서운하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저희는 적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100만 원은 진짜 여러모로 무리예요. 내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 듣자고 너한테 연락한 거 아니다. 너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신우 결혼에 100만 원 정도는 축의금으로 내줘야 할 거야. 정 그게 못마땅하면 아예 결혼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아, 시모가 저한테 했던 소리를 남편에게 전해줬더니 남편도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동생한테 50만 원만 주기로 얘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이 나서서 저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고민 끝에 원래 남편 용돈에서 주기로 했던 50만 원과 제가 비상금 통장에서 내주기로 했던 50만 원을 합쳐서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맞춰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이 정도는 형제들끼리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도 월급을 그리 많이 받는 게 아니라서 100만 원은 큰 부담이었어요. 게다가 결혼 축의금이라고 하면 주는 만큼 나중에 돌아오는 돈이라서 조금 많이 넣어도 괜찮은데 신우에게 지금 100만 원 주는 돈은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죠. 결혼할 때 신우는 물론이고 시부모에게서도 경제적 도움 한 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큰 소리 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 같아서는 결혼식이고 뭐고 참석 안 하고 연을 끊고 싶었지만 남편이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주고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어머님, 남편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아가씨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 원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가족끼리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너희들은 그래도 진작 결혼해서 이제는 자리도 잡고 먹고 살만 하잖니. 동생네는 애까지 생겼다는데
너희가 도와주고 신경 써줘야 해. 아, 네.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야죠. 그래, 너희가 먼저 양보하니까 얼마나 좋니? 형제끼리 이런 일로 쪼잔하게 따지고 싸우면 서로 위만 상하는 거야. 나중엔 너희들이 애 낳거나 뭔가 힘든 일이라도 생겨봐라. 그때는 동생이 도와주지 않겠어? 아, 그렇겠죠, 뭐. 어머님,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하니 시모의 기분이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 기분은 엉망이었지만 한번 참고 넘어가는 게 집안의 평화를 위해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주고 싶었는데 자꾸만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더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저희 시모가 그렇게 형제간의 우애를 중요시하는 줄도 몰랐었고 저희 결혼할 때는 다들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저희 보고 무작정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니 제 마음이 영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도 저한테 미안했는지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고 왜 신우 결혼식 때문에 저희가 마음 불편해야 하나 성질이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스멀스멀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는 걸 간신히 참고 억누르고 있었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신우의 한마디 때문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언니, 내가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진짜 내가 새언니한테 너무 서운하려 그러네. 무슨 말씀이세요? 축의금 문제라면 어머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꼭 저희 엄마 입에서 액수까지 말해야 해요? 나 진짜 너무 서운하려 그래. 우리 오빠야 워낙 단순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언니는 같은 여자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100만 원 해달라 하셔서 100만 원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저 도저히 기분 나빠서 100만 원 받고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문짝 4개 달린 LG 냉장고 정도는 언니네가 해주셔야겠네요. 냉장고요? 갑자기 저희가 냉장고를 왜 해드려야 하나요? 아니 진짜 이 언니 말 서운하게 안 해. 하나뿐인 시누이가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뱃속에 제 아이도 커가고 있고 솔직히 제가 어려운 부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비싼 냉장고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저희 결혼식 할 때 축의금도 안 내고 아가씨 친구들만 3명 불러다가 밥만 먹고 갔잖아요. 솔직히 축의금 안 주고 싶은데 그나마 남편 얼굴 봐서 100만 원 주기로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그때 결혼 같은 건 안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렇죠. 내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축의금 낸 결혼식이 한 개라도 있나? 그러니까 아가씨 결혼식에 친구들 아무도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바보 멍청이라 주말에 가고 싶지 않은 결혼식 가서 10만 원씩 내고 오는 줄 아세요? 남들 결혼할 때는 자긴 결혼 안 할 거라면서 축의금도 안 주다가 이제 와서 급하게 결혼해야 하니까 돈이 그렇게 아쉬우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더럽고 치사해서 너가 주는 축의금 안 받을 테니까. 내 결혼식에 올 필요도 없고 너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 이제는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성격이 그 모양이니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하객도 없이 텅텅 빈 결혼식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그 뒤로 시댁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신우는 울고불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부 받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신우가 100만 원도 모자라서 문짝 4개 달린 냉장고를 내놓으라 했다고 말해줬더니 당연히 저희 남편도 신우에게 화가 많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신우 결혼식에 안 갈 거고 앞으로 결혼 생활 내내 신우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냉장고는 어불성설이고 원래 제가 비상금 통장에서 50만 원 더해주기로 한 것도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남편은 화는 나는데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 결혼식은 참석해야겠다 하더라고요. 다만 저런 애한테 비상금 털어서 축의금을 50만 원이나 하기 아깝다며 밥값만 내고 돌아올 생각이랍니다.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말던 시모가 노발대발 성질을 내거나 말거나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사과할 생각도 없고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지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는 주제에 뭘 잘났다고 냉장고를 사내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주변 친구 관리 못해서 결혼식에 청첩장 받을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데 텅텅 빈 예식장이 볼만하겠네요. 그러게 좋은 마음으로 준다고 할 때 감사하게 받을 일이지 지가 준비해갈 혼수를 손 안 대고 저희한테 떠넘길 생각이었나 본데 머리 그렇게 굴리다간 앞으로도 큰 코 다칠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어쩜 하는 짓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따위인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뭐해?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에 들렀다 갈래? 오늘? 나야 별다른 약속도 없고 괜찮긴 한데. 왜? 아버님, 어머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시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갈비찜 해놨는데 오빠 불러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더라. 저번에 갈비찜 했을 때 엄청 잘 먹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대. 어머님 갈비찜 진짜 맛있더라. 불러주시면 나야 감사하지. 그럼 저번처럼 아버님이랑 한잔 해야겠네? 술은 내가 맛있는 걸로 골라서 사간다고 전해드려. 그래, 우리 아빠 좋아하시겠네. 그래도 내일 출근하는데 술은 조금만 마셔. 우리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너무 자주 불러대니까 부담스럽지? 나야 감사한 마음뿐이지. 딸이 남자친구 만난다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고 경계하시는 분들도 많다잖아. 내가 타지에서 혼자 외롭게 직장 생활하는데 너 같은 여자친구 만난 것도 행운이고 아버님, 어머님 같은 좋은 분들 만나서 종종 집밥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알면 나한테 잘해라.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오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으니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야. 알지? 내가 우리 자기한테 훨씬 더 잘해야지. 아, 근데 자기야, 언제 한번 주말에 시간 낼 수 있어? 주말에? 왜? 어디 데이트하러 가게? 아니, 우리 엄마가 자기 한번 데리고 내려오래. 항상 자기 부모님이 나를 잘 챙겨주시니까 우리 엄마도 밥 한번 해주고 싶으신가 봐. 진짜?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어차피 우리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이제 슬슬 부모님 찾아뵙고 얼굴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 하긴 그렇긴 하네. 알겠어. 조만간 주말에 시간 비울 테니까 어머님 댁 한번 내려갔다 오자.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어머님은 뭐 좋아하셔? 너가 내려온다고 하면 맨손으로 와도 좋아하실 거야. 정 애매하면 과일이나 좀 사서 들고 가자. 우리 엄마 과일 좋아하셔. 그래, 알겠어. 과일 선물 바구니 하나 맞춰서 들고 가야겠네. 언제 갈지 날짜 정해지면 알려줘. 엄마한테 준비해 놓으라고 할게. 알았어. 그리고 이따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 그럼 당연하지. 어머님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많이 준비하라고 할게.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직장을 다니다 알게 되어 2년 반 정도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2년 가까이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남자친구와의 교제 사실을 알려드렸고 부모님은 일단 집으로 데려오라 하시더군요. 혹시라도 잔소리를 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차려 대접해 주셨죠. 잘 먹는 남자친구를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다행히 서로 코드가 맞아서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고 남자친구를 위해 반찬까지 싸주실 정도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남자친구에게 대접을 잘하고 잘 먹였더니 이번에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저한테 밥을 해주고 싶다 하셔서 일부러 시간 비워 내려갔어요. 맛있는 반찬도 많고 한상 떡 벌어지게 차려놓으셨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식구들 중에 제 밥그릇만 푸담한 것처럼 절반도 안 되는 양이 들어있었습니다. 적게 먹을까봐 배려해서 그러신 줄 알고 한 그릇 맛있게 먹고 밥 더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여자가 뭘 그렇게 많이 먹냐며 핀잔을 주셨어요. 저도 무안해서 더 먹겠다고 하지도 못했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올라갔니? 나 호구 엄마야. 아, 네. 저는 방금 집에 잘 도착했어요. 너 혹시 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빴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어른이 한마디 뭐라 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표정 싹 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 밥 많이 먹고 살찔까봐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지. 너는 키도 큰데 거기에다 살까지 찌면 꼴배기 싫잖아.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은 여자가 자기 관리 열심히 해야 하는 시대잖냐. 너 벌써부터 그렇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나이 먹어서 살 디룩디룩 찌면 내 아들이 너를 거들떠보기나 할 것 같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랑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내가 너한테 한참 어른인데 어디서 그렇게 표정 관리 못하고 인상을 쓰고 있어? 아니요, 제가 뭘 어쨌다고.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그 욱하는 성질부터 좀 고쳐. 어머님,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저 어머님 댁에서 화낸 적 없고 초면인 저한테 무례하신 건 어머님 쪽이세요. 그리고 제 키가 좀 커서 그렇지 살이 찐 것도 아닌데 언제 봤다고 계속 살찐다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내가 언제 살쪘대? 살찔까봐 걱정되니까 해주는 소리 아니냐? 여자애가 식탐이 있어 보이니까 적당히 먹으라고 조언해주는 거지.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 소리 들어야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저한테 사과를 하시던지 아니면 앞으로 어머님 뵐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뭐?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해? 너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데. 그럼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오늘 밥 잘 먹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눈칫밥이나 먹고 다니고 할 말 못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참지 않고 다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와 내년에 결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만 저런 사람과 가족으로 엮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줌마와 한번 말싸움을 하고 잠시 후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길래 대신 사과하고 저한테 어떠한 해명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황 파악 못하는 건 그쪽 집안 내력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랑 말다툼했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화 많이 나셨던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오빠한테 딱히 다른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처음 만난 어머님이랑 이 정도로 안 맞으면 우리 결혼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지.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시간이 있는데 그냥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자. 아까 엄마가 하는 얘기 들으니까 너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한 번은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나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어머님이 나한테 사과를 하셔도 내가 받아줄까 말까야. 아까 나한테 한 이야기 못 들었어? 에이, 어른들은 건강 걱정되니까 그런 소리 하실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어른 보고 먼저 사과를 하라고 하냐? 너가 먼저 사과하면 우리 엄마도 말실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실 거야. 아니, 난 좋게 넘어갈 생각 전혀 없는데? 애초에 결혼할 생각도 싹 사라졌는데 더 이상 만나는 의미도 없잖아. 여기서 끝내고 조용히 헤어지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헤어지긴 우리가 왜 헤어져? 엄마가 잔소리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빠 태도가 가장 문제야. 나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면 평생 어머님 눈치 보면서 굽신굽신 사과나 하고 살아야 할 팔자겠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어른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이런 일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여기서 헤어지자고. 왜 이렇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시간 이후로 진짜 끝이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하루아침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면부터 개념 없이 막말을 쏟아내는 그 집 아주머니도 문제지만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확인해 볼 생각도 없이 다짜고짜 저보고 사과부터 하라는 남자친구 태도가 더 문제였네요. 저는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먼저 사과하는 성격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져주는 성미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게 되어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해요. 제 키가 168cm의 몸무게는 항상 50kg 초반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어디 가서 살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체 왜 초면에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도 키가 170대 초반이고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작은 편이던데 그래서 키 큰 제가 못마땅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파트 101동 2202호에 사시는 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이번에 2102호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우리 아파트 맘카페에 가입하셨더라고요. 카톡 아이디 보고 연락드려요. 아, 네. 이사 오신 거 환영해요. 그런데 무슨 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다 하셨어요?
앞으로 이웃 사이가 되었으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에 맘카페에 올린 글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키우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린이집 다니는 딸 키우고 있거든요. 같이 애들 키우는 엄마들끼리 서로 연락도 하고 가깝게 지내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이 동네 작년에 이사와서 아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오며 가며 인사드리고 친하게 지내면 서로 좋겠네요. 전에 살던 동네에서도 이렇게 엄마들끼리 알고 지내니까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앞으로 단지 내에서 만나면 자주 인사드릴게요. 네, 이사 오신 거 환영해요.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우리 아랫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엄마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친목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집 주소를 보고 아래층 여자가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보통 카페에서만 서로 교류를 하는 편이지 개인적인 연락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좀 의외였어요. 하지만 성격도 밝은 편인 것 같고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키우는 처지라서 알고 지내면 나쁠 건 없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다 보니 엘리베이터에서도 종종 마주치고 단지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 아는 척하고 인사하는 사이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지내다 보니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 사소한 것에 예민하고 작은 물건을 자주 빌려가서 갚는 법이 없더라고요. 아래층인데 혹시 애들용 해열제 좀 있을까요? 갑자기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집에 약이 똑 떨어졌네요. 그거 요즘에는 편의점에 가도 24시간 다 팔 텐데 약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애가 아픈데 혼자 두고 나갈 수도 없고 이 정도로 응급실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해열제 하나 먹이고 재우면 아침에 열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애 먹던 게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지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 면목이 없네요. 아니에요. 애가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해열제 찾았어요. 어떻게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살랑살랑 뭐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평소에는 작은 생활소음마저 시끄럽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항상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고 적어도 내가 가해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의하면서 살았는데 아래층에 사는 여자는 작은 소리마저 참지 않고 바로바로 시끄럽다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래층인데 혹시 방금 거실 쪽에서 안방 쪽으로 걸어가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저희 세 식구 모두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중이에요. 아무도 움직인 적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발소리 엄청 크게 들렸거든요. 우리 애가 안방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깰 정도였어요. 저희가 확실한가요? 진짜 아무도 안 걸어 다녔어요. 일단 조심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윗집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밤 8시 넘었는데 가급적이면 과한 활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온 식구가 하루 종일 슬리퍼 신고 생활하고 있고 거실이랑 복도에는 소음 방지 매트도 다 깔아놨어요. 아무튼 시끄럽다고 하시니까 더 조심할게요. 저희 집에 어린애가 있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이사 온 지 며칠 후부터 지속적으로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저희도 한참 혈기왕성한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예전부터 층간소음에는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에게도 항상 슬리퍼를 신겼고 집에는 곳곳에 소음방지 매트를 두껍게 설치해놨죠. 혹시나 저녁에 애가 뛰고 시끄럽게 굴까봐 저희 퇴근하면 매일 1시간 이상 아파트 놀이터와 집 앞 공원에서 아이와 뛰고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그렇게 놀고 나서 집에 오면 기운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바로 씻고 9시쯤 잠들어요. 그 전에 살던 분들과는 한 번도 소음으로 마찰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이사 온 아래층은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아래층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심지어 저희 가족이 다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도 아래층에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저기 이 시간에 안 자고 뭐 하시는 거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다 자고 있었어요. 아니 새벽 4시에 하긴 뭘 했다고 그러세요? 위에서 쿵쿵 걸어다니고 두두두두 소리도 나는데 저희 애도 자다가 깨서 울고 있고 진짜 애도 너무 하시네요. 저희 아니라니까요? 저희 식구 다 자고 있었다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안 자고 시끄럽게 굴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거예요. 아니, 신고 아무리 해보세요. 저희는 정말 자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시간에 이런 연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헛소리를 듣고 이런다는 말씀이세요? 정말 뻔뻔하시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주말엔 집에 있는 것도 싫어져서 짐 싸들고 캠핑을 하러 온 가족이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아래층에서 연락을 해대는 바람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 차라리 밖에 나와 있으니 마음만은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을 비웠음에도 아래층 사람의 컴플레인은 계속되었고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서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청소기를 돌리시는 건가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복수할 겁니다. 저기요, 저희 가족 지금 캠핑 나왔어요. 위층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희 집에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누가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한밤중에 청소기 돌리는 몰상식한 사람들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도 앞으로는 소리 들릴 때마다 복수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 뒤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아래층에서 쿵쿵 천정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낮이건 밤이건 새벽까지 그러고 있으니 진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말 저희가 무슨 짓이라도 했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정말 세 식구 모두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도 아래에서 저러니까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부랴부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았어요. 차라리 위층에서 시끄럽게 구는 게 낫지 아래층에서 저러니까 답도 없더라고요. 무조건 1층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집을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놨고 정말 다행히도 좋은 1층 집을 빨리 구해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할 때 계약하러 온 사람들을 보니 3남매를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쌍둥이와 6살 딸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보통 기운이 넘치고 개구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넘겨준 건 아니지만 솔직히 기분 좋았어요. 우리 식구가 이사 나오고 그 다음 날에 그 사람들이 바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3일도 못 가서 아래층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오늘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위층에서 애들 축구 시합이라도 하는 건가요? 해도 정말 너무하지. 집에서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하도 시끄럽다고 하셔서 그냥 저희가 집 내놓고 이사 왔으니까 앞으로 새로운 이웃 주민이랑 잘 지내보세요. 이사 갔다고요? 아니, 대체 어떤 분들이 새로 오셨길래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농구공을 방바닥에 튀기는 것 같은데. 계약할 때 보니까 그 집 아이들이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셋인데 엄청 개구쟁이들이에요.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저런 사람들한테 집을 팔면 어떡해요? 지금 뛰고 구르고 난리 났네. 아이고, 애 많은 사람들한테는 집을 팔지 말았어야죠. 한번 친하게 지내보세요. 좋은 분들 같은데? 정 못 버티겠으면 저희처럼 이사 가시던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웃이 힘들게 하면 이사 가야죠. 별 수 있나요? 이 사람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진짜 들고 뛰고 완전 난리 났어. 어떡해 정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앞으로 연락할 일 없으니까 차단할게요. 수고하세요. 그렇게 아래층에 이웃이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저희는 이사를 하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하게 된 이사지만 1층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이한테 뛰지 말라고 눈치 줄 필요도 없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위층에는 나이 많으신 노부부가 사시는데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집에서 마음껏 뛰고 쿵쿵대며 걸어다녀도 눈치 볼 사람 없고 신경 쓸 아래층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아이도 너무 만족하고 있고 홧김에 한 이사지만 진작 올 걸 그랬나 봅니다. 아래층에 살던 여자도 저희 대신 새로운 이웃과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소음에 민감하면 단독주택 짓고 혼자 살던가 맨 꼭대기층에 살지 뭐하러 중간층 집으로 이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저희랑 살 때가 좋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어머님 날이 또 추워지는데 별일 없으시죠? 아니, 너가 어쩐 일이니? 내가 살다가 우리 며느리한테 안부 연락을 먼저 다 받아보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다 뜨겠다, 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살림하고 선우 키우고 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아무리 너가 바빠도 그렇지. 집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카톡으로 안부나 찍 물어보면 다야? 잘하는 짓이다, 진짜.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동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니, 나 지금 집에서 두 발 뻗고 누워있고 그동안 아무 일 없었다. 그런 걸 갑자기 뭐하러 물어봐? 어머님이 좀 날카로워 보이셔서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죠. 나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만 있었는데 너가 지금 나를 까칠하게 만들고 있잖아.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오랜만에 생각나서 안부 인사 드린 것뿐인데요. 방금 내가 하는 얘기 못 들었냐? 직접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문안 인사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 하나 띡 보내면 며느리 역할 다 한 거라고 생각해? 선우가 요즘에 너무 잠을 안 자고 울어서요. 지금도 겨우 재웠는데 제가 전화통화 했다가는 애가 깰 것 같아서 그랬어요. 아이 자고 있을 때만 겨우 연락드릴 여유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너는 맨날 그 소리 지겨워 죽겠다. 세상에 애는 너 혼자 다 키우냐?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키워봤어? 그리고 내 딸도 너보다 먼저 출산하고 똑같이 애 키우면서도 지금까지 힘들다 어쩐다 불평불만 한마디 한 적 없다. 그런데 너는 애 키우는 게 벼슬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대고 맨날 이런저런 핑계를 대? 차라리 솔직하게 나한테 연락하기 싫다고 해라. 어머님 죄송해요. 전화 소리 때문에 선우 깬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하시고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만해? 왜 이만해? 나는 너한테 할 말 없을 것 같냐? 그렇게 네 할 말만 띡 하고 가버리면 다야? 어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말 끊고 가버리면 그만이냐고.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한데 진짜 내일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됐다. 너한테는 기대도 안 한다. 3년 전에 결혼해서 남편과는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시더라고요. 시모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매번 이유 없이 저렇게 으르렁거리시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신우의 나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저희보다 1년 늦게 시집가서 저보다 2달 정도 먼저 아이를 가졌고 출산도 저보다 먼저 하게 됐죠. 시모는 신우와 저를 대놓고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마치 제가 능력이 부족한 엄마인 것처럼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선우는 아픈 데 없이 잘 크고 있냐? 또 병원 응급실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요즘은 괜찮아요. 밤에 잠투정이 심해서 보채는 것만 빼면 잘 먹고 잘 크고 있어요. 걔는 대체 누굴 닮아서 몸이 그렇게 약해? 정태보다 겨우 50일 늦게 태어났으면서 정태는 아픈 곳도 하나도 없고 아주 튼튼해서 딱 봐도 장군감이잖아. 아, 네. 아가씨네 정태도 지금은 많이 컸겠어요. 저번에 한 번 보고 사진으로만 보니까 궁금하네요. 너는 맨날 말만 청산유수지? 정태한테도 너가 유일한 외숙모 아니냐? 너가 알아서 잘 챙기고 걔가 우리 집에 왔다고 하면 너도 자주 와서 얼굴 보였어야지? 어머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챙기겠어요? 집에서 저 혼자 선우 보기도 바쁜데 집안 살림도 저 혼자 다 하고 선우 아빠도 제가 다 챙겨줘야 하잖아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친정엄마가 다치셔서 선우 안고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뭐? 사돈댁이 다쳤어? 어딜 다치셨는데?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뼈는 안 다치셨지만 계속 물리치료는 받으러 다니셔야 해요. 참 별나다 별나. 나는 매일 뒷산에 운동 다니면서 산 오르고 계단 올라다녀도 여태 한 번 다친 적도 없었는데 그게 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희 어머니도 나처럼 등산이라도 다니시라고 해라. 아무튼 그럼 너는 선우 데리고 계속 병원 따라다녔어? 지난주 일주일 정도 모시고 다녔어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요. 너가 언제까지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우리 나이에는 물리치료 받아도 오래 갈 텐데. 완전히 나으시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도 이번 달까지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그 정도로 넘어지셨는데 많이 안 다친 거라면서 천만다행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선우랑 선우 애비한테 제대로 신경 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시집 왔으면 아내 역할, 엄마 역할에나 충실해. 내 아들, 내 손자 내팽개치고 너희 친정엄마만 신경 쓴다는 게 될 소리니? 저 병원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소홀해 본 적 없어요. 낮에 잠깐 엄마 모시고 다녀오는 거고요. 예전부터 친정엄마가 저희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플 때는 제가 도와드려야죠. 솔직히 내 생각엔 사부인도 좀 그래? 별로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딸을 불러다 부려먹여야 직성이 풀리시겠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부려먹다뇨. 엄마는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굳이 오지 말라는데 가는 건 또 뭐야? 아까 나한테는 그렇게 너가 바쁘고 힘들다면서? 내 말대로 핑계대는 거 맞네. 친정에 신경 쓰는 거 반만 시댁에 신경 써봐라. 시집 왔으면 이 집안 며느리로 살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진 네 친정엄마 품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저번에 내가 팔 아파서 병원 다니고 물리치료 받을 때만 해도 너가 언제 한번 나 병원 데리고 간 적 있더냐? 어머님, 오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말만 하면 저한테 뭐라 하시고 제가 한가하게 놀고 먹었나요? 어머님 병원 다니실 때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제 몸도 하나 못 가누는데 어떻게 병원을 모시고 다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시모가 걱정도 안 되는 거냐? 어떻게 한 번을 먼저 신경 쓰는 법이 없니? 어머님, 솔직히 저도 요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하려고 연락드린 건데 대체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그러냐? 오히려 너가 나한테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집안에 하나 있는 며느리가 너무 시댁에 무신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걸 몰라서 물어? 자주 와서 우리 집안일도 돕고 얼굴도 보고 너가 밥도 좀 사고 정태도 보고 가면 좀 좋니?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센스가 없어? 저희 집에서 시댁 가려면 왕복 2시간이에요. 애 낳고 몸도 별로 안 좋은데 아이 키우면서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제가 힘든 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세상에 그 정도 안 하는 애 엄마가 어디 있어? 내 딸도 애 낳고 다 했던 일이라니까. 어머님은 아가씨만 중요하고 저 힘든 건 안중에도 없으신 거죠? 게다가 친정엄마까지 아프신데 제가 뭘 더 어쩌길 바라세요? 시집 왔으면 이제 우리 식구를 먼저 챙겨야지. 언제까지 친정엄마만 그렇게 싸고 돌 생각이야? 솔직히 어머님이나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친정에서 다 도와주셨는데 저희 신혼집 계약할 때 2천만 원 모자라서 발 동동 구를 때도 어머님은 니들 결혼 니들이 알아서 하라며 모른 척 하셨죠? 그때 도와주신 것도 저희 친정엄마예요. 그거야.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너는 돈으로 사람 차별하니? 그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영양제 한번 사줘본 적 없으시고 출산했을 때도 산후조리하라고 미역국 한번 끓여주신 적 없잖아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저희 친정에서 대신 내주셨다고요. 남편도 장모님 얼굴 보기 죄송하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저한테 큰 소리를 떵떵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늙고 돈 없으면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진짜 서럽다 서러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의 인성이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한테 한 번도 먼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적도 없잖아요.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너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내가 너 시어머니인데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갈라서기라도 할 생각이냐? 아니요, 이혼은 할 생각 없어요. 대신 어머님 며느리 노릇은 그만할래요. 앞으로 저 오라가라 찾지 마세요. 그리고 매번 저한테 10만 원, 20만 원씩 용돈 보내달라고 하시던 것도 전부 끝이에요. 저는 돈 달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뭐야? 너가 이런 식으로 우리랑 인연 끊을 수 있을 것 같냐? 내 아들이 가만히 있겠니? 남편은 지금도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맨날 사과해요. 전부 어머님 때문에요. 연락 끊었다고 하면 종현 씨가 저보다 더 좋아할걸요? 너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던지 오늘 이후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번호도 차단합니다. 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남편에게 시모와 싸우고 연락 끊었다고 얘기했더니 예상대로 남편은 잘했다 하더라고요.
항상 시어머니 때문에 저한테 미안했었는데 차라리 연락 끊고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 없고 저한테 잘해주는 것 하나 없더라도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다 하고 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 끝이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10원짜리 하나 시댁에서 받은 거 없는데 눈치 보고 비위 맞춰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잘난 자기 딸이 앞으로 저 대신 시댁 용돈까지 챙겨드리겠죠. 못난 며느리는 앞으로 어머님 앞에 나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와도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